귀농을 하셨던 많은 선배님 분들이 하나같이 청창농 지원 사업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공고가 뜨는지 항상 체크하면서 기다렸었는데 2025년 같은 경우에는 그 연초에 떴었는데 2026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1월에 연말에 조금 더 시기가 당겨졌죠. 이거는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게, 다른 지원 사업들도 보면은 조금씩 모집 공고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지원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청창농 지원 사업도 이게 공고가 조금 빨리 당겨졌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창농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3년 동안 영농정착지원금을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 지원들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있고 매년 조금씩 지원자들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미리 조금 겁을 먹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차근차근 이렇게 서류 신청하고 면접 보고 하니까 저희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였는데도 합격이 됐으니까 다른 준비하시는 다른 분들도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청했던 서류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신청서를 보게 되면은 신청서는 되게 간단합니다. 기본 인적 사항들을 작성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영농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리고 농업계 학교를 졸업했는지 여부 이런 것들 체크를 하고 있고, 저희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농업계 학교를 졸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합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네. 그리고 영농교육 실적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0시간 이상이면은 가산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으로 교육을 조금 많이 들어두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농업기술센터 쪽 교육을 들었고요.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80시간 들으면 40시간까지 인정되고 뭐 이런 식으로 퍼센티지가 지원 사업마다 조금씩 달라서 이제 그거 확인해 보시고 조금 넉넉하게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5개년 영농 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내야 하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내가 이 주 품목에 대한 이해도가 잘 형성이 되어 있느냐, 그리고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의 5개년 계획이 너무 허황되지 않고 현실을 반영해서 작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면접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주 품목에 대한 공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딸기인데 딸기의 시장성에 대한 부분, 이거는 이제 재배뿐만 아니라 재배를 한 다음에 저희가 수익을 내야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영농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품목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성장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획서를 작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공부한 내용에다가 더해서 자기의 생각과 고민이 보여지게끔 작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은 제가 소제목으로 조금씩 나눠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처럼 키워드들을 뽑아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한 줄 한 줄 이렇게 적어서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이 계획서를 작성하시는 데에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제목을 적으면 좋은 이유는요, 심사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서류를 보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소제목만 보고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지게끔 이 사람이 정말로 귀농을 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러한 인상을 조금 더 주게 되는 거죠. 저희가 이 영농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연차별로 어떻게 이 농지와 그 위에 하우스,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하고 키워나갈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부분, 그리고 영농 규모 대비 매출 목표를 세우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농가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의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청창농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멘토링 지원 사업을 통해서 선도 농가에서 교육을 받는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생각을 적어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선도 농가의 대표님께 보여드리면서 피드백도 받고, 그리고 농가들마다 어떤 노하우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시설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농가들을 방문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보면서 계획서를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농 활동을 계획하고 계신다면은 지인이든 지인의 지인이든 아니면 연고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 영농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서 체험농가도 운영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체험을 가셔서 여쭤보시거나 직접 그 뭐 과일이라든지 그 작물을 조금이라도 구매를 하러 가서 조금씩 물어보시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찾아다녀 보시면은 훨씬 이 감을 잡기가 수월하실 것 같고, 이렇게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기 전에 미리 그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그 농업 교육을 들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린대로라든지 다양한 농업 관련 사이트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이제 귀농 교육, 그리고 작물 재배 교육, 또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판로 대척이나 뭐 농산물 가공이나 체험 이런 것들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직접적으로 바로 이렇게 신청하시기 전에 이렇게 교육 기관들을 통해서 이론도 공부하시고, 또 그렇게 교육을 듣다 보면은 선도 농가들을 찾아가서 실습하는 교육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들을 통해서 조금 인사이트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그런 지원 사업 계획서 같은 거 적을 때 AI의 도움도 많이 받기도 하거든요. AI는 아무래도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탁 프롬프트를 넣었을 때 차차차차차작 하고 뭔가 되게 있어 보이게끔 만들어준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AI를 쓰는 것도 좋아요. 한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AI가 뭔가를 주었을 때 그 항목별로 꼭 팩트 체크를 꼭 해보시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리고 AI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웠다 하더라도 나의 실정에 맞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이 청창농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서대로 영농 활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꼭 내 실정에 맞게끔 수정을 해서 고쳐서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질문을 다른 곳에 유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받고 면접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질문을 받았다 하고 말씀해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그냥 전반적인 부분들을 분위기만 얘기해드린다면, 일단은 진정성인 것 같아요. 내가 재배하려는 이 주 품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근데 이거 재배 기술뿐만 아니고 이제 연결되는 뭐 판매라든지 뭐 그 외의 것들까지 고려를 다 하고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웠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공부해 가시면은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엄청 막 생뚱맞은 질문은 안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면접관님 스타일에 따라서 전반적인 걸 물어보실 수도 있고 조금 디테일한 걸 물어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냥 평소에 조금씩 계속 검색해보고 공부하고 교육 듣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크게 무리 없이 대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